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탐험해 보려고 해요. 상상해 보세요. 남자들이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깊은 잠에 빠지는 곳이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상한 수면 주기를 6날 연속으로 겪고 나면 그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는 몹시 피곤하고 여자친구나 아내와 포옹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이상한 장소들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푸른 물과 하얀 모래가 있는 해변에서 편안히 쉬는 꿈을 꾸는 것처럼요. 그런데 핑크색, 보라색, 심지어 검은 모래가 있는 해변과 모래가 전혀 없는 해변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숨겨진 장소들은 여러분이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믿기 힘든 지구에서 가장 이상한 장소 12곳을 소개할게요. 그러니 기대해주세요. 이 여행은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12. 신비로운 카라치 마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갈망에 휩싸인 사람들. 이것이 바로 카자흐스탄 북부의 작은 옛단 마을 카라치 주민들의 현실이에요. 이곳은 과학자들을 수년간 당황하게 해왔죠. 한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던 카라치의 인구는 현재 3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면병이라고 알려진 신비로운 질병이 마을 주민의 4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고 없이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그 잠은 12시간에서 6일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깨어났을 때 일부는 이상하고 불안한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남자들은 강한 친밀감의 욕구로 깨어나고 한 노인은 자신이 수탈기라고 믿고 깨어나 의사들을 당황하게 했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는 인근에 버려진 우라늄 광산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방사선이나 라돈가스가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다른 이들은 숨겨진 금광에 대한 소문이 돌아서 탐욕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쫓겨나게 하기 위해 독이 퍼질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어요.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져요. 카라치 주민들은 두통, 기억상실, 혼란을 보고하고 있어요. 더 많은 주민들이 떠나면서 마을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카라치의 이상한 질병 외에도 카자흐스탄은 다른 신비로운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깊은 푸른 물을 가진 카인드 호수, 깊이에서 솟아오르는 나무들, 그리고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오각형이 새겨진 땅은 이 신비를 더욱 더해요.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라면 답을 기다리며 남아있을 건가요? 아니면 이 미스터리를 피해 떠날 건가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해주세요. 더 흥미로운 신비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싶다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20곳의 가장 당황스러운 장소에 대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모든 논리를 도전하는 또 다른 장소로 들어가 볼까요? 11. 돌아갈 수 없는 섬. 카자흐스탄의 아라레에 위치한 바르사켈메스 섬은 돌아갈 수 없는 섬이라는 섬뜩한 별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곳은 전형적인 사막섬처럼 보이며 근처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요. 시계가 멈추고 나침반이 고장나며 방문객들은 시간이 왜곡되는 듯한 느낌을 보고해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미해결된 힘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어요. 가장 불안한 미스터리 중 하나는 20세기 중반의 탐험과 관련이 있어요. 잘 준비된 탐험대가 섬으로 출발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수색 노력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소련 당국은 헬리콥터를 보내 조사했지만 섬에 가까워지자 밀집한 안개를 만났어요. 기계는 고장나고 헬리콥터 승무원은 탐험대처럼 사라졌어요. 소련은 포탄을 안전하게 묶어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안개 속으로 들어가자 통신이 끊겼어요. 포탄이 다시 끌어올려졌을 때 얇은 얼음층으로 덮여 있었고 승무원들은 사라졌어요. 일부는 섬이 자기장 이상 위에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며 장비 고장과 시간 왜곡을 초래한다고 해요. 하지만 확실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고 섬의 비밀은 여전히 묻혀 있어요. 바르사켈메스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 있으며 대체로 버려져 있어 감히 그 해안에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이곳을 방문할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이곳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만 제가 생명조차 살 수 없는 곳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는 너무나도 험악한 땅이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10초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더욱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할게요. 10. 사람이 살 수 없는 다나킬 우울증. 에티오피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다나킬 우울증은 너무 극단적이라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에요. 종종 화성과 비교되는 이 황량한 풍경은 지구에서 가장 뜨겁고 가혹한 환경 중 하나예요. 이곳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으로 치솟아요. 생명체는 어떤 형태로도 생존할 수 없는 곳이죠. 처음 보기에는 다나킬 우울증의 생생한 색상과 끓는 샘들이 초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샘들은 부식성이 강해 pH가 음수로 미생물조차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지역의 장로들은 아름다울수록 더 치명적이다 라고 말해요. 불안정한 화산들이 지하에 숨어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더해요. 이 지역을 방문하는 과학자들은 극한의 조건에 매료되어 다른 행성의 생명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은 위험해요. 땅은 예측할 수 없는 화산 활동으로 갑자기 변할 수 있어요. 보호 장비는 필수적이에요. 다나킬 우울증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행자들은 모래폭풍과 가혹한 사막 풍경을 마주해야 하며 잔인한 알파스라는 유목 부족과의 조우 위험도 감수해야 해요. 그 여정은 목적지만큼이나 도전적이에요. 다나킬 우울증은 지구의 원초적이고 다루기 힘든 힘을 상기시켜요. 그 극단적이고 독성이 강한 환경에서 지구와 다른 행성을 형성하는 힘을 엿볼 수 있어요. 이제 과거가 기이하게 보존된 세계로 내려가 볼까요? 9. 팔레르모의 카푸친 카타콤. 팔레르모 거리 아래 어두운 무덤에 들어서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카푸친 카타콤으로 거의 8,000개의 보존된 무덤이 있어 유럽에서 가장 큰 컬렉션이에요. 16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카타콤의 보존 방법은 여전히 일부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가장 유명한 무덤 중 하나는 로살리아 롬바르도라는 여성의 무덤으로 그녀는 마치 단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부유한 개인들은 세심한 보존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으며 그들의 의상은 생전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해요. 사제와 수도사들은 귀족과는 별도의 구역에 있어요. 카타콤은 이상한 시간 캡슐 역할을 해요. 이 복도를 걸어가면서 역사적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팔레르모의 기후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수십 년의 연구에도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있어요. 가장 오래된 인물은 1599년에 사망한 실베스트로 다고 신부로 이 수세기 전의 전통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에요. 이는 죽은 자를 보존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인류의 욕망을 증명해요. 그러나 카타콤은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켜요. 8. 몽튼의 자석 언덕. 캐나다 뉴브런즈윅의 몽튼에 있는 자석 언덕은 논리와 중력을 무시해요. 언덕에 기슭에 도착해 중립으로 변속하고 차가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여러분은 당황하게 될 거예요. 이름에서 자석의 힘을 암시하지만 실제로는 시각적 착각이에요. 주변 풍경이 언덕을 오르는 착각을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나무와 들판, 수평선이 중력의 인식을 왜곡해요.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석 언덕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느낌이에요. 1930년대에 지역 주민들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이후로 전 세계에서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오늘날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에 매료되어 방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착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많은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보고해요. 이 현상에 더 많은 것이 있을까요? 시각적 착각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석 언덕은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도전해요. 자석 언덕에는 단순한 착각 이상의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지 아니면 단순히 눈의 속임수라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자석 언덕은 앞으로도 많은 방문객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기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이 될까요? 7.
마하라키보 호수의 카타툼보 번개. 베네수엘라의 마하라키보 호수는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자연현상 중 하나인 카타툼보 번개의 고향이에요. 거의 매일 밤 호수의 남서쪽 하늘이 번개로 가득 차며 마하라키보의 등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장관은 연중 260일 밤 동안 펼쳐지며 번개가 분당 40번까지 번쩍이며 연간 거의 100만 번의 번개가 발생해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독특한 지리와 날씨의 조합이에요. 마하라키보 호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따뜻한 카리브해 공기가 안데스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만나는 복도를 형성해요. 이 충돌이 강력한 천둥 번개를 발생시켜요. 호수의 수분과 독특한 바람 패턴도 기여해 번개에 거의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러나 번개의 강도와 일관성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2010년에는 번개가 한 달 이상 예기치 않게 멈춰 이 현상이 기후변화나 호수의 생태계 변화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나 더 강렬하게 돌아왔고 그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더욱 불러일으켰어요. 2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카타툼보 번개는 한때 카리브해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했어요. 이는 일반적인 등대와는 다른 자연의 신호등이에요. 수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이는 더 깊은 대기 역학에 대한 단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연의 경이일까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카타툼보 번개는 지구의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우리 세계를 형성하는 경이로운 힘을 상기시켜주며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요. 하늘이 설명할 수 없는 빛으로 번쩍일 때 물과 사막이 만나 마법 같은 장관을 이루는 또 다른 자연의 경이로움이 있어요. 이 장관은 나타나자마자 사라지죠. 6. 레인소이즈 마라니엔세스 국립공원의 사막석호. 브라질 북동부 깊숙이 위치한 레인소이즈 마라니엔세스 국립공원은 650제곱마일에 걸쳐 펼쳐진 하얀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전형적인 사막과는 달리 이곳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보다 300배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죠. 이 물의 유입은 매년 우기마다 경이로운 석호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덧없는 것이에요. 비가 그치면 석호도 사라지고 릴렌트러스한 태양 아래 증발해버리죠. 매년 방문객들은 일시적인 호수에 매료되어 오래가지 않는지 궁금해해요. 과학자들도 이 모습의 출현과 소멸 주기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어요. 모래 아래에는 물이 빠르게 배수되지 못하게 하는 불투과성 암석이 있어 이 오아시스가 생겨나게 해요. 그러나 그들이 형성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져 모래 바다만 남겨두죠. 레인소이즈 마라니엔세스의 덧없는 아름다움은 일생에 한 번의 경험을 찾는 모험가들을 끌어당겨요. 내일 사라질지도 모르는 반짝이는 수면 위로 열기구를 타고 날아오르거나 곧 없어질지도 모를 물속에 몸을 담그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드문 현상은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목격하기 위해 온갖 스릴을 추구하는 이들을 매료시켜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기후변화가 이 섬세한 균형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비의 패턴 변화가 석호의 수명을 늘리거나 줄일까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미스터리가 남아있어요. 물과 사막, 생명과 가뭄의 상호작용이 여행자들을 매료시켜요. 7월에 방문하면 석호가 절정에 이를 거예요. 열월에 돌아오면 모래만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이곳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며 세상은 다음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5.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해변들. 여러분은 해변에 서서 발 아래의 색깔에 감탄해 본 적이 있나요? 모든 해변이 평범한 하얀색이나 금빛 모래로 덮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해변은 너무나도 눈에 띄는 색깔을 가지고 있어 과학자들과 방문객들을 놀라게 해요. 바하마의 핑크 샌드 비치는 장미빛의 빛깔로 반짝여요. 이 색은 포라미니페라라는 미세 해양 생물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의 핑크색 껍질이 하얀 모래와 섞여 아름다운 해안선을 만들어내죠. 핑크 샌드 비치는 꿈같은 모습 때문에 자주 사진에 담기곤 해요. 하와이의 파파코레아 비치는 5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희귀한 녹색 모래로 돋보여요. 인근의 푸우마하나 화산이 폭발하면서 올리빈이라는 녹색 결정체를 방출했어요.
이 결정체는 현지인들이 하와이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것으로 해변에 독특한 올리브색을 부여해요. 이 결정체는 파도가 화산암을 침식하면서 계속 드러나죠. 붉은 모래 해변도 마찬가지로 극적이에요. 하와이의 카일루아 비치와 갈라파고스의 라비다 섬에서는 깊은 붉은 모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된 철이 풍부한 화산암에서 나와요. 붉은 모래와 푸른 바다의 대비는 숨막히는 장관을 이루며 지구의 원소들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검은 모래 해변은 아이슬란드의 빅나라와 하와이의 푸나루우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해변은 용암이 바다에 닿아 급속도로 식으면서 생성된 미세한 검은 모래로 이루어져요. 검은 모래와 하얀 파도의 극명한 대비는 마치 세상의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캘리포니아의 50% 비치는 더 희귀한 보라색 모래를 제공합니다. 이 눈에 띄는 보라색은 인근 절벽에서 침식된 망가니즈 가넷에서 나와요. 보라색과 전통적인 모래 색상이 어우러져 매혹적인 풍경을 만들어내요. 모든 해변이 전통적인 모래로 덮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의 글래스 비치는 수백만 개의 다채로운 유리 조각으로 덮여 있어요. 한때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었던 바다는 이 조각들을 매끄러운 조약돌로 다듬어 세계 만화경을 만들어내며 자연이 어떻게 재생하고 변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호주 서부의 셀 비치는 조개로만 이루어진 해안이에요. 수십억 개의 조개가 4,000년에 걸쳐 쌓여 순수한 하얀 해변을 형성하며 태양 아래에서 반짝여요. 소리를 흡수하는 조개들은 고요하고 거의 섬뜩한 침묵을 만들어내요. 고조의 람나 비치는 깊은 오렌지색 모래로 유명해요. 화산재와 석회암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이 모래는 해가 지면 따뜻하게 빛나며 초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이 핑크색, 녹색, 붉은색, 검은색, 보라색, 오렌지색 해변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지질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경이로움을 드러내요. 화산 폭발, 해양의 흐름, 미세 생물의 생애 주기가 이 멋진 해안선을 형성해요. 각 색깔의 해변은 우리의 행성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의 단면을 보여줘요. 4. 레이캬네스 반도의 불타는 화산들. 불타는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서 땅이 갈라지고 용암이 흘러나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레이캬네스 반도가 있어요. 이곳은 아이슬란드 남서부의 거친 풍경이에요. 여기서는 땅이 결코 쉬지 않아요. 3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는 아이슬란드는 폭발에 익숙한 곳이에요. 그러나 레이캬네스의 화산들은 다르며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하며 경이로워요. 2024년에는 이 지역에서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어요. 이 폭발은 과거의 패턴을 무시했죠. 2월 8일 화산이 3km에 이르는 균열을 만들어내며 용암을 80m 높이로 쏘아 올렸어요. 마치 땅이 구름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8월 22일 또 다른 폭발이 균열을 5km 반으로 늘리며 용암의 강을 방출했어요. 이상하게도 폭발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제로 어두워지지 않고 깊고 섬뜩한 붉은 빛으로만 밝혀졌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왜 이러한 폭발이 일반적인 패턴을 무시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늘이 제로 가득 차지 않았던 걸까요? 용암 흐름에 가까이 다가가면 열기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느껴져요. 액체 암석이 풍경을 가로질러 기어가며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이 장면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며 매번 폭발할 때마다 땅이 살아 움직이고 재형성되는 곳이에요. 레이캬네스 반도는 이제 매혹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켜요. 이는 과학자들의 지질학적 리듬 이해를 도전해요. 왜 여기서, 왜 지금일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공중에 떠 있으며 우리는 발 아래의 힘을 곰곰이 생각해봐요. 불타는 화산을 떠나면서 하늘은 또 다른 장관을 위한 무대가 되어 오늘날까지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빛나는 구체들이 나타나요. 3. 노르웨이의 헤스달렌 불빛. 외딴 노르웨이의 계곡에 서서 광활한 밤하늘 아래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빛나는 구체들이 나타나 춤추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사라져요. 이것이 바로 헤스달렌 불빛의 신비예요. 중부 노르웨이의 헤스달렌 계곡은 낮에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1930년대 이후 이 조용한 곳은 지구에서 가장 이상한 빛의 쇼 중 하나를 개최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불빛을 보고해왔지만 세계적인 관심은 1980년대 초반에야 집중되었어요. 1981년부터 1984년 사이에 목격 사례가 급증했어요. 사람들은 밟고 떠다니는 불빛을 목격했어요. 흰색, 노란색, 빨간색, 낮과 밤 모두. 이 불빛들은 예측할 수 없이 움직이며 때로는 천천히 떠다니다가 때로는 고속으로 질주하거나 맥동했어요. 이러한 활동의 급증은 과학자들을 끌어들였어요. 이 불빛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이론이 있지만 어느 것도 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해요. 초기 이론 중 하나는 구름 속에서 보이는 빛나는 구체인 구름 전기였어요. 그러나 헤스달렘 불빛은 맑은 하늘에서도 나타나며 보통의 구름 전기와는 달리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황산염 광물에서 나오는 자연 가스 배출을 지목했지만 가스 농도가 너무 낮아 불빛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권과 상호작용하여 빛나는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이온화된 먼지를 제안했어요. 그러나 실험실에서 이 불빛을 재현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어요. 1988년 헤스달렌 인터랙티브 천문대가 설립되어 불빛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수집된 데이터는 매우 귀중하지만 이 불빛은 알려진 대기적 또는 천문학적 설명을 거스르며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헤스달렘 프로젝트를 통해 노르웨이와 이탈리아 연구자들은 스펙트럼 분석기와 자기계측기와 같은 고급 도구를 사용하여 이 불빛을 연구해왔어요. 일부 관찰자들은 목격 중 전자기기 고장이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이 사건들이 흥미를 더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 검증하기 어려워요. 이 미스터리는 불빛의 예측 불가능성 덕분에 지속되고 있어요. 1980년대 이후 목격 사례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매년 몇 차례 발생하여 실시간 연구를 어렵게 만들어요. 계곡의 험악한 날씨와 외진 위치는 어려움을 더해요. 추운 노르웨이의 밤에 서서 이 조용한 불빛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미끄러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누구나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2. 밴프 국립공원의 빙하의 경이로움. 더위를 잊고 추위를 받아들이세요.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은 빙하, 산, 얼어붙은 호수의 아한데 원더랜드를 제공해요. 여기서는 매 순간이 순수한 평화처럼 느껴져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며 시간이 느리게 흐르죠. 밴프의 보물 중 하나는 루이스 호수예요.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경이로운 광경이에요. 에메랄드 호수로 알려진 이곳의 선명한 푸른 물은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이 색은 인근 빙하에서 나오는 미세한 입자 때문인데 이들이 빛을 반사해 환상적인 터코이즈 빛깔을 만들어내요. 겨울에는 호수가 얼어붙어 광활하고 반짝이는 얼음판으로 변해요. 이 장면은 마치 겨울 동화 속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줘요. 더 특별한 것을 찾고 있다면 알래스카 빙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거대한 얼음밭은 고대의 푸른 얼음으로 몇 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어요. 방문객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그들의 발 아래에 지구의 고대 과거의 무게를 느껴요. 이 빙하의 강력한 존재는 자연의 지속적인 힘을 상기시켜요. 흥미롭게도 밴프에는 독특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어요. 얼음 해파리라는 섬세하고 투명한 형태가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서 떠있는 것처럼 보이며 방문객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이것이 자연의 형성인지 아니면 더 신비로운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여행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밴프의 경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공원 깊숙한 곳에서는 빛나는 바위들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더해요. 이 발광하는 돌들은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며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게 해요. 마지막으로 밝은 빨간 숲이 있어요. 이 꿈 같은 풍경은 높은 나무들이 강렬한 붉은색을 방출해요. 이 생생한 숲속을 걸으며 불타는 가을 색들로 둘러싸여 있는 기분은 마치 환상적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시원한 공기가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연의 끝없는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해요. 1. 중국의 숨겨진 경이로움. 희귀한 하늘을 목격하고 버려진 마을을 탐험하며 중국의 고대 신비를 밝혀보세요. 먼저 위를 보세요. 나크레우스 구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진주처럼 빛나는 이 구름은
일반적으로 극지방에서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갈 때 나타나요. 그러나 드물게 중국에서도 이 숨막히는 현상이 발생해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이 구름은 파스텔 핑크, 금색, 보라색으로 반짝이며 현실 같지 않은 장면을 만들어내요. 베트남에서도 이 경이를 목격했지만 일반적으로 차가운 고위도 하늘에서만 나타나는 신비로움이에요. 이제 해안으로 가볼까요? 저장성의 산생이 섬에는 후타우안이 있어요. 한때 번창했던 어촌이었던 이곳은 2002년 두 번째 해에 버려졌어요. 자연이 빠르게 침범해 덩굴과 녹지가 모든 구석으로 스며들었어요. 유령 같은 거리들을 걸어보면 무너지는 구조물과 부패한 가구, 남겨진 가전제품들이 보일 거예요. 한때 버려졌던 후타우안은 이제 관광 명소가 되어 인간의 공간을 얼마나 빨리 자연이 되찾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상기시켜줘요. 다음은 화양호수에서 조심스럽게 걸어보세요. 이곳은 평범한 물이 아니에요. 숲을 걸어가고 있지만 매 걸음마다 땅이 부드럽고 쿠션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호수는 두꺼운 이끼로 덮여 있어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줘요. 어떤 이들은 아름답다고 느끼고 다른 이들은 불안하다고 느끼지만 그 조용하고 신비로운 매력은 부인할 수 없어요. 더 활기찬 경험을 원하신다면 중국의 중추절을 루오양에서 즐겨보세요. 이 도시는 빛나는 등불, 월병, 만찬으로 가득 차요. 루오양에서는 눈 축제가 열려 도시가 겨울 원더랜드로 변해요. 가을의 빛에 감싸이든 겨울의 서리 속에 있든 이 축제들은 마법과 같아요. 축제 외에도 루오양은 롱먼 동굴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1km에 걸쳐 있는 불교 조각상들이 있는 경이로운 장소예요. 이곳에는 2000개 이상의 동굴과 틈이 있으며 10,000개가 넘는 동상이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55피트가 넘는 거대한 부처님이에요. 이러한 조각의 규모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며 수세기 동안의 장인 정신과 헌신을 나타내요. 우리의 여정은 마지막으로 신비로운 목적지로 이어져요. 세부 사항은 부족하지만 아마도 그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이 숨겨진 장소를 둘러싼 이상하고 불안한 사건들의 전설이 있어요. 그것이 동굴이든 숲이든 버려진 요새이든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으며 용감한 이들이 그 이야기를 밝혀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구에서 가장 이상한 장소들을 여행한 여정이 끝났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전히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미스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다음 모험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혜로비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해요. 다음에 보고 싶은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